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관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2번, 오늘을 포함해서 12번 강의 동안 화폐와 금융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강의로 가격이라는 거, 주식의 가격 또는 채권의 가격, 이런 유가증권의 가격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 어떻게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과 수익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에서 요즘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왜 8만 3천 원이냐 이런 얘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8만 3천 원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받게 될 현금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에서 미래에 받게 될 배당, 미래 1 시점에 받게 될 배당, 그리고 미래 2 시점에 받게 될 배당, 미래 3 시점에 받게 될 배당, 이런 모든 미래의 배당들을 현재의 가격, 오늘의 가격으로 할인을 해서 이 모든 값들을 더하면 그게 아마 8만 3천 원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8만 3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가격과 펀더멘털의 관련인데, 이 시계 오른쪽에 있는 것, 미래에 받게 되는 여러분들 배당을 우리는 펀더멘털이라고 부릅니다. 그 펀더멘털은 사실 뭐냐면요. 삼성전자에서 영업활동을 하겠죠. 영업활동을 하면서 미래의 현금을 벌어들이게 될 텐데, 그렇게 벌어들인 현금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요 등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은 펀더멘털에서 결정이 난다는 건데, 여기에서의 등호의 의미는 사실상 저게 항상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항상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펀더멘털 주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격은 펀더멘털과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근데 이 가격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아주 움직임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주식 가격이 펀더멘털보다 더 낮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식 가격이.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실 펀더멘털이 훨씬 더 무겁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털보다 가격이 지금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낮아서 지금 가격이 지금 이 주식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과소평가가 되어 있어서 주가가 펀더멘털보다 지금 더 싸다는 얘기죠. 주가가 결국은 펀더멘털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같아질 때까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많이 사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과소평가된 주식의 예가 될 거고요. 또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과대평가된 주식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펀더멘털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리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자주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쏠림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 과소평가됐다더라, 그럼 우르르 몰려가서 다들 사려고만 할 거고,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서 팔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의 얘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또는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공매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많은 거래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격은 펀더멘털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결국은 이 가격이 펀더멘털을 따라가서 펀더멘털로 수렴할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가격 발견, 영어로 price discover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rice discovery라는 건 결국 펀더멘털에서 가격이 벗어났을 때 이게 얼마나 자기 위치로 빨리 찾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이 펀더멘털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펀더멘털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털 주변에 있는 가격을 우리는 fair price, 적정 가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가격과 펀더멘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는 그러면 그 가격의 변동, 즉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 A와 주식 B가 있는데 주식 A와 주식 B 두 주식 모두 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0원입니다. 주가가 똑같아요.
주식 A는 여러분들이 100원 주고 오늘 사시면 1년 뒤에 150원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B를 오늘 100원 주고 사시면 이 주식은 200원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실까요? 주식 A와 B 중에. 자, 혹시 주식 A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주식 B를 사겠다. 나 같으면 주식 B를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이 정보를 갖고는 주식 A를 살지 B를 살지 잘 모르겠다. 정보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또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주식 A는 수익률이 지금 50%인데 주식 B는 지금 수익률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높은 거 당연히 쫓아가서 주식 B를 사는 게 정답이지. 이거를 뭐 굳이 질문까지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주식 B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자, 근데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살짝 질문을 바꿔보면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식 A는 자, 지금 100원. 주식 B도 지금 100원 맞습니다. 두 주식이 다 100원인 건 맞는데 주식 A는 그냥 오늘 사고 나면 1년 뒤에 확실하게 150원이 될 거예요. 100%의 확률로 150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험도 없어요. 지금 확실한 돈입니다. 그리고 주식 B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원을 주고 사면 이게 99%의 확률로 빵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의 확률로 2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99%의 확률로 빵원, 0원, 1%의 확률로 2만 원. 그래서 이거 기대값을 구하면 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주식 A를 사겠다. 나는 그래도 주식 B를 사겠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주식 A로 올라오셨을 거예요. 주식 A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랑 지금이랑 답이 다른 이유는 주식 A와 B가 수익률이 다르긴 하지만 주식 B가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가 그냥 150원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아무 변동이 없어요. 확실하게 그냥 150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변동이 없는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왜? 0원에서 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아마 아주 많은 경우 이게 빵원이 돼서 그냥 원금 날릴 위험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처럼 미래의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주식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A는 위험이 없는 주식이고 주식 B의 경우에는 위험한 주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 A의 수익률은 50%인데 주식 B의 수익률은 지금 100%잖아요. 그럼 50%와 100%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변동성을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할지 몰라요. 아마도 이게 20만 원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도 200만 원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저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게 돼요. 항상 가장 기초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동학개미 운동도 있고, 서학개미 운동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을 기억을 해 주실 게 수익률은 공짜가 아니다.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률을 얻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주식 B가 더 좋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은 이 복권 같은 주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고 리스크 러빙이라고 그러죠.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고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만족하는 조합이 있을 때 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지 그냥 수익률만 보고서 그냥 막 들어가서 저거 수익률 높다니까 그냥 사더라 이런 건 좋은 투자 방식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 정도 위험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예를 그러면 이번에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주식 A와 B가 둘 다 100원이에요. 둘 다 100원인데 이제 이번에는 둘 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위험이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 A는 100원짜리가 150원 될 거고 확실하게 100%의 확률로 주식 B는 100원을 지금 집어넣으면 100%의 확률로 200원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 50%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100%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A를 사겠다. 아무도 안 계시죠? 왜? 위험도 똑같은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주식 B를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돈 100원을 투자해서 100%의 수익률이 50%의 수익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식 A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주식 B만 살 거예요. 주식 B만 살 거기 때문에 주식 A는 팔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 가격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결국 내려갈 거예요. 안 사니까. 쭉 내려갈 겁니다.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이게? 이거랑 똑같아질 때까지. 왜? 위험이 똑같으니까 수익률도 같아지는 순간까지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바꿔보면 우리 요 예를 통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 수익률의 아주 중요한 개념 이제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 자, 주식 A와 B는 위험이 같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변동성이 없죠. 확실한 현금 흐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없습니다. 주식 A는 지금 50%의 수익률이지만 적어도 100%의 수익률을 보장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A는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수익률 100%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100%의 수익률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수익률 100%를 요구 수익률, 필수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100원이 200원 되는 거는 지금 기대 수익률이 100%인 거죠. 그래서 이 100%는 아까 요구 수익률, 필수 수익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0%는 결국 200원이 이제 100원으로 200원이 100원으로 올 때 우리 할인한 값이 될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100원을 여기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100%는 지금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100% 우리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포기한 100%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필수 수익률, 할인율, 기회비용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전에 잠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해서는 한 슬라이드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00원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150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100원이 미래에는 15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0원을 미래가치라고 부릅니다. 미래가치, future value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100원이라는 거는 미래가치 150원의 현재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가치 150원의 현가, 현재 가치다. 그래서 요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 이런 관계가 있는 건데요. 요 관계를 갖다가 우리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100원이 150원 될 때는 50%의 수익률만큼 늘어난 거죠. 그리고 150원을 100원으로 만들려면 아마 이런 식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150원을 50%로 할인한 거죠. 나누기.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결정을 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resent value, 현재 가격이고요. future value, 미래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는 미래 가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이 기대 수익률로 곱해주면 요거를 곱해주면 FV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네.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련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요 R은 이 경우에는 할인율로 불리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다 곱해줬을 때는 기대 수익률로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인데, 기대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 또는 필수 수익률, 그 다음에 할인율, 기회비용.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수익률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떤 변동성에 대한 보상이 될 텐데 여기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익률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은 위험의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주식 A와 주식 B가 있는데 자, 둘 다 위험이 없다고 해볼게요. 둘 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A는 지금 100원 주고 사면 150원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B는 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150원 받습니다. 확실하게. 자, 근데 A와 B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A는 안전하고 가족 같은 회사다. 이게 좋은 회사란 얘기예요. 산업재해도 없고 이런 회사고, 주식 B는, 저 회사 B는 이게 산업재해가 넘쳐나는 회사예요. 직원들,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나쁜 회사예요. 아, 이게 똑같이 150원을 받는다고? 나중에? 이걸 샀을 때? 근데 주식 A에 내가 100원까지 낸다 그러면 나는 이런 회사에는 100원까지는 못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회사는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한 90원 내겠다. 80원 내겠다. 자, 한번 5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0원이라고. 자, 50원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자, 여기는 100원을 내야 150원 확실하게 받는데 여기는 50원 내고 150원을 확실하게 받아요. 수익률이 지금 여기 3배잖아요, 지금. 그렇죠? 3배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50%인데 여기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 안 사고 이거 사는 거예요. 50원짜리 갖다가 막 사서 150원 받는 게 낫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50원이었던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이게 1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확 디스카운트 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뭐, 소비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벌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단 낮게 형성이 돼버리면 근데 위험 수준이 같아버리면 지금 위험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150원 받고 확실하게 150원 받는 거니까 지금 위험이 같은 거예요.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같은 건데 그거를 하나는 가격이 훨씬 더 아래쪽에 있다 보면 오히려 그쪽 주식들만 사람들이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가가 똑같아지게 될 거예요. 주가가. 결국 시장에서는 이 위험이 똑같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인지 아니면 산업재해가 넘쳐나는 회사인지 이 주식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처벌을 하는 경우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요 예에서 나온 거를 이제 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결국 그 수익률은 오직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가격, 주식 가격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건 가격은 결국 펀더멘탈 주변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펀더멘탈과 같이 간다. 근데 펀더멘탈 주변에서 단기적으로는 자주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벗어나는 경우에 그래도 이게 얼마나 빨리 펀더멘탈로 회귀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가격이 펀더멘탈로 빠른 시간 내에 회귀를 해서 수렴하는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오늘 100원이었던 게 내일 얼마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수익률인데 이 가격이 변한다는 건 그래서 결국 펀더멘탈이 변한다는 얘기고요. 수익률, 그 다음에 이 위험, 이것들이 이제 같이 간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게 수익률은 위험의 함수이고 그리고 수익률은 위험만의 함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수익률과 위험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위험이 좋다. 그럼 이제 개별 주식들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낮은 위험, 뭐 인덱스 같은 데 투자를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원칙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익률은 위험의 함수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누가 이제 수익률 몇 퍼센트 벌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항상 물어보세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얼마다 그럼 위험은 얼만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 얼마라는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컸을 때는 아마도 이제 위험을 많이 그 사람이 테이크를 했을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 조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